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오늘 두 분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두 분 모시고 올해 우리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뜨겁게 달궜던 핫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방송되지 못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단추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대전시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 협력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대전시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그 유엔 마약범죄수사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범죄 통계 발전 허브 구축을 위해 한국에 설치하는 유엔 ODC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의 대전 유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대전시에 따르면은 유엔 ODC 아태 범죄 통계 협력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그 도룡동 대전 시티센터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좀 생소한 국제기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대전에 이런 국제기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요. 네,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기구 협력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비록 이 협력센터의 규모나 활동 범위가 그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국제시대라는 큰 명제에 대전시가 이 함께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하는데요. 그 대전에는 정부 대전청사 안에 그 통계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 센터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그 통계청이 있는 게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인천광역시 역시 그 이 센터를 송도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전이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 이렇듯 현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잘 활용해서 하나씩 그 연계된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도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기구가 협력센터가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태 범죄 통계 그 협력센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국제적 수준의 범죄 통계 그 표준화를 위해 국가 간 그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제 범죄 분류 이행을 비롯한 각국의 범죄 통계 작성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교육, 컨퍼런스 등을 주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이스 산업 있죠. 즉 국제회의나 행사 유치를 통한 그 관광산업 활성에도 분명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예.
글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대전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러 정부 부처나 관공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 기관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역할이 기대되는 통계청 말고도, 병무청,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철도청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만든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굿으로 정해봤습니다. 영어의 굿입니까? 아니면 굿하다의 굿입니까? 네, 영어의 굿을 뜻하는 예.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세종시가 가등급을, 그리고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나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27일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재정분석 지자체 종합 등급에서 세종시는 인천시와 함께 특광역시직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특광역시 시도 이게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나등급이면 괜찮은 성적인가요? 네, 가 다음이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치단체가 그런데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 안 돼서요. 네. 그중에 나등급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적이라는 평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상 지급 대상 지자체 종합 점수 평가에서 대전 유성구가 최우수 단체에 뽑혔다고 하고요. 예. 세종시 본청과 대전 서구, 대덕구가 우수 단체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포상 지급 대상 효율성 분야에서는 충남 아산시와 서산시, 금산군, 청양군이, 그리고 노력도 분야에서는 충남 논산시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가 많이 포함돼서 역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지방 공기업의 부채 총액과 부채 비율도 기간마다는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그런 단체들로 나눠서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상을 하는 지자체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 대비 재정 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상 좋아진 거하고 실제하고 좀 구분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말해서 수입이 많아서 재정이 좋아졌다면은 이건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반대로 지출을 줄여가지고 재정이 좋아졌다면은 그만큼 써야 될 곳에 돈을 충분히 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지방 정부의 재정이 너무 흑자가 나면은 그 역시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적절하게 세금 걷어서 써야 될 곳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또 낭비성이 짙은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세금 투입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그런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에 대해 김우찬 변호사가 유쾌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연말 연시에도 이들의 까기는 계속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까보는 시간. 네, 김동석, 조성천의 모두 까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까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대전시 의원 김동석 박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김 박사님 이렇게 잘 안 부르시죠? 아, 그럼요. 뭐 아직도 의원인 줄 알고 뭐 의원 하시는데 네. 그냥 평시민입니다. 어떤 호칭이 더 듣기 좋으세요? 의원이요. 김씨 볼 수는 없잖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김동섭 전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수료 조성천입니다. 박사 수료 변호사님. 조성천 변호사님은 뭐 어떤 호칭이 더 좋으세요? 뭐 후보님, 전 서구청장 후보님 아니면은 변호사? 그냥 뭐 조 변호사님 이게 일반적으로 님자 붙여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방송은요 오늘 녹음은 크리스마스 때 하지만은 방송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2018년 마지막 날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 한 해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한 해를 낙선의 한 해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픔은 좀 치유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서구청장 후보로 나왔었는데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고 누가 기울인 거예요? 그 운동장은 스스로 기울인 거잖아요. 네,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네. 뭐 기울어져 있었는데, 네,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유가 좀 되셨어요? 치유 중입니다. 네, 치유 중이시고 어떠십니까? 네, 예. 경선 3등 하셨었죠 그때. 네,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 있죠. 예, 그 사실 본선도 못 가고. 예, 그거 아픕니다. 네. 예, 이게 뭐 우리 조변께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출발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선에서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그럼 안타깝고. 김소연 네.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 미투 하시는 거예요? 뭐가 기울어졌던가? 아니 뭐 민주당 그냥 2호? 남들 다 기울었다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보니까 기울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뭐. 그래요. 그 조만간 한번 제가 그 의원님이 유성구청장 선거가 불공정한 경선이었다라고 주장하셨다라고 제가 한번 공중파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올해 2018년 마지막 주제로 정한 이제 모두 까기는 두 가지를 좀 까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년입니다. 방송 기준으로는 내일부터네요. 2019년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제 그 시정이 출범하면서 대전 방문의 해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대전의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를 갖춰가지고 관광객 500만 명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얼마 전에 선포식도 했습니다. 이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기억나시죠? 대전 엑스포 때 대전에 계셨었죠? 네. 네. 조 변호사님도 계셨어요 대전에? 네. 엑스포 때 그 사무관 연수를 받아서 거기서 직접 일했습니다. 행시 패스하고? 네. 이야, 엄친아. 그런데 엑스포 때 1,400만 명 정도 그 관람객이 왔었어요. 그 기억 못 하시죠, 그거는? 네. 네네. 네.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여기로 왔고요. 그리고 뭐 각종 모임들에서 엑스포는 꼭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졌기 때문에 한 1,400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왔었죠. 50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거에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전국에서 몰아졌을 때 이런 거니까 3분의 1 수치인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 대전에 온 관광객이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43%나 증가한 500만 명을 잡으셨다는 건데,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아니 뭐 500만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치니까 예, 그 목표치를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잡은 목표치니까. 왜냐하면 목표치니까. 꿈은 원대하고 크게 지르고 봐야 되는데 너무 그 소심하게 500만이 뭡니까 한 1,000만 정도는 해야 광역시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대전시 이외에 다른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회 해가지고. 순천인가요? 네, 그런 데가 뭐 1000만 뭐 대전시보다도 훨씬 더 많게 하는데 이게 광역시인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어떻게 153만이 아니구나. 149만 8천이죠. 네. 예. 149만 8천 정도의 우리 인구가 근데 한 분씩만 조 모셔가지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2016년에 350만 저는 그 수치도 사실은 과연 그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대전에 관광객이 그러니까 출장 오신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한 수치인지 말 그대로 진짜 놀러 오신 관광객만 포함인 건지 출장 오셔서 회의하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뭐 지역에 어떤 와서 뭘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가거나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전 그 방문회 때요. 이런 걸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역 야시장, 뭐 K-팝 뮤직 페스티벌, 텐텐 프로젝트, 뭐 이거는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이런 거래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500만 명을 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솔깃하십니까? 이게 좀 그 획기적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저는 조금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고민하는 적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보여주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조금이라도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콘텐츠를 구성을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뭐 거창하게 진행한다거나 일회성을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뭐 다들 콘텐츠 다양성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게 또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그 이제 홍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홍보가 부실하다. 지금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곳에서 오든지 해외에서 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500만이라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홍보 행사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전의 이제 대표 명소라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면 이제 개족산 황토끼를 쓸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전국적으로 유명할까요? 네, 유명하다고 하죠. 그나마.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황토끼는요. 네. 만약에 그런 외지분들 제가 가끔 모시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유명하더라고 모르시더라고요. 가면 되게 좋아는 하시는데 그런데 일단 홍보 행사를 그런 선포식 같은 것을 서울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썼는지 혹시 아세요? 1억 원 썼대요. 1억 원. 네, 그날 하루 행사에. 점심값이 비쌌다는 얘기는 9만 원. 예, 네. 그거 제가 그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깠었습니다. 다 안 줬어요. 그것도 다 안 줬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같으면은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개조선 황토길에서 선포식을 했을 것 같고 이제 우리는 협찬 받아서 이제 우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어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나 이런 그런 나라의 대사 박항서 감독을 그렇죠. 홍보대사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사 그쪽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 데려오려고 하면 모셔와야죠. 모셔오려고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죠. 아마 올라가서 버스 내려갔대요. 모시고 가서 그냥 보여주기식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과연 올 사람에 대한 대전으로 유치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 선포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거 이제 그 대세남 KBS 라디오에서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 키워드 하나를 할애해서 했어요. 우선은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월요일 아침에 갔어요. 그 월요일 아침에 광화문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서울 가서 했던 이유는 어쨌든 서울 사람들은 보고 많이 오세요 이런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그것도 오전에 그걸 하면 몇 명이나 받겠냐는 거죠. 월요일 오전이 제일 한산한 시간대 아닙니까 보통은. 특별히 월요일 오전에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안에서 이제 그 포시즌스 호텔이라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호텔입니다. 특급 호텔이죠. 거기. 예, 굉장히 비싼. 혹시 거기 밥 드셔보셨어요? 저희 사정으로는 못 갑니다. 네. 제가 이제 호텔 측에 확인해 보니까 가장 단체가 먹을 수 있는 싼 밥이 3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췄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끼 9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드셨다고 합니다. 네. 230명 정도가 드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에서 버스가 4대 갔거든요. 그럼 그 인원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울에서 과연 몇 명이 오고 대전에서 몇 명이 가서 먹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그 단원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이런 분들. 그분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호텔 안에 못 들어가고 인근 식당에서 밥 먹었답니다. 아, 그럼 호텔에서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추정컨대 좀 더 중요하시고 높으신 분들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화 안 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산이 1억이었는데 이게 마케팅 공사에 또 이렇게 그 용역을 줬대요. 그럼 마케팅 공사가 용역비 받을 거 아니에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8천 얼마 썼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설치비 같은 거 하고 또 그 홍보대사들 뭐 그 나왔던 개그맨이나 뭐 운동선수 이런 분들한테 또 홍보대사비로 100만 원 거마비 이렇게 줬다. 원래는 500인데 깎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저는 뒷골 땡기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뒷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 선포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서울까지 가서 물론 그 당일에 그 어떤 우리 퍼포먼스뿐이 아니라 학회에서 주는 상 수여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심포지엄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좀 추웠습니다. 그날이 추웠는데 대전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가서 굳이 그런 비싼 호텔에서 그런 요식행위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보는 이 없는 황량한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이걸 듣고 이야기 듣고 여러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시의원들도 많이 가신 걸로 네, 김종찬 시의장 비롯해가지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몇 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많이 좀 화나지 않아요? 그 밥도 주려면 다 주던지 왜 더 까볼까요? 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뭐 일반 저기는 호텔 인근 식당에서 뭐 이게 뭡니까? 아주 부적절하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그럼 1인 시위 하셔야죠. 우리 김동섭 그 의원님께서 전직 시의원 자격으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직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현직 시의원들이 하셔야지 그거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은 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가서 9만 원짜리 먹고 왔을 것 같은데 9만 원짜리 맛있게 칼질했을 텐데 참고로 그 홍보대사 중에 그 성악가 정경이라고 있는데요. 예. 저희 서대전을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 홍보대사 둘이 나왔습니다. 충남고등학교. 예, 김동현 선수하고 김준호. 예.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거기 뭐 100만 원씩이면 200만 원 벌었네요.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굳이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고 싶다면은 금요일 저녁 때나 토요일 뭐 이런 오후 같은 때 명동 같은 데 가서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 그런 분들한테 가갖고 명함 돌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 구단 사장은요 보통 사람들한테 명함을 줄 때 명함 뒤에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명함을 제시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 2명에 한해서 얼마를 입장료를 깎아주나 아니면은 그냥 무료로 입장시켜주나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명함을 계속 써먹을 수는 없겠지. 한번 제출하면 이제 땡이니까. 근데 받은 사람들은 꼭 그 구장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호 시장님이 명함을 나눠주면서 대전에 오시는 분들 이 명함을 주면은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그리고 시에서 그걸 보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비로. 네네.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요즘 그 마케팅의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그게. 예. 이 집에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의 그 영수증 가져오면 옆에 커피숍에서 10% 내지는 20%를 네, 맞아요. TC해주는 방법들은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초보적인 마케팅의 단계인데 가장 초보적인 것도 못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은 하루에 1억 쓰기가 사실, 아유, 참. 물 쓰듯이 한 건지 돈 쓰듯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대전역에 야시장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있었는데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야시장 있는 곳이 이곳 대전역에 생길 야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를 와야 된다는 그런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기존에 다 이미 추진했던 재탕 정책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시장 없는 도시는 없는데 야시장에서 뭐 칼국수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대전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라고 그러죠. 킬러 컨텐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런 계획에 대전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의료 관광이 있거든요. 그 두산권 주변에 여러 유명한 성형외과 피부과들이 많고 충대병원, 건양대병원, 의치대병원 등 이렇게 의료 시설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과의 연계 이런 게 좀 강조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하지 않았었어요, 의료 관광. 근데 알맹이가 없었죠, 그렇지? 협회에서 협회 만들어놓고 한 8, 9년 동안 그냥 흘러왔습니다. 네. 흘러오고 다 지지부진했죠. 네, 그건 뭐 의료 관광은 좀 약간 고차원적이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도심 살리기라고 해서 대전역에서부터 충남도처까지 차 없는 거리 그 시스템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해라. 아유 그 동네 상인들은 이것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그거는 기우입니다. 기우. 예, 왜냐 거기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골목골목 스며들게 돼 있고 골목골목에 그 이야기를 입힘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면은 자꾸 뻗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쪽 상인들이라든가 뭐 그 해당 구청에서 반대하고 뭐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하다가 뭐 줄이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쭉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1.4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 그 넓이의 거리를 하면서 또 양쪽에 제대로 즐길 만한데, 그 다음에 바로 지하도가 또 있잖아요. 또 도시철도가 있고, 그래서 연계가 잘 되는 그런 거리가 없는데. 그거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폐지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 없는 거리 아이템은 괜찮았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컨텐츠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대전이 우리가 볼거리 대표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찾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거리는 어떻게 보면 광장 같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집회 1번지가 서울 광화문이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에 사람 많으니까 근데 부산에서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 대전역에서부터 충남도청까지 쫙 여기를 집회 현장의 거리로 대전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집회는 가운데인 대전 와서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전이 민주주의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컨텐츠를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 같고요. 간이 화장실 딱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아주 좋은 거고요. 그건 뭐 좀 더 발전하면 되는 건데 네. 그 바로 진행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네. 그런 권력기관이라든가 항의하고 집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사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우리 그 정 PD께서도 동의하시지만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두 번째 그 차 없는 거리의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뭐 세계인의 뭐 그거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각 뭐 주말이든 뭐 매월 몇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이제 차 없는 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정해 주는 겁니다. 미국인의 날, 필리핀의 날, 중국인의 날 해가지고 네. 이게 잘 되면은 네. 그쪽의 전통에 대한 먹거리,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쭉 정말로 이렇게 딱 나열되고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착화되고 지속화되면은 전국에서 올 겁니다. 왜냐면 대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네. 그걸 계속하면은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의원님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홍보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님 뭐 아이디어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의료관광? 해외 초점을 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대전 시민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제가 그 대전시청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대전 방문의 해를 이렇게 어렵게 찾았어요. 어렵게 찾아가지고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좀 관광 명소만 이렇게 좀 소개돼 있고 단편적이고 좀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새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한번 대전 방문에 이렇게
쳐보니까 대전 관광 그 사이트가 있긴 있습니다. 2017 대전 관광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 횟수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 된 게 있고 이제 일본어로 된 거 이렇게 중국이 돼 있는데 일본 말로 된 거는 2017 건데 이제 16회 지금 어제 기준으로 16회. 중국어는 24회, 영문은 3회입니다. 3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진짜 홍보를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관광 지금 아까 중요하지만,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한 건 이제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한 거고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돈도 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방문단을 모집하고 하려면은 그 나라 해당하는 사이트에 올려놓든지요. 유튜브에 좀 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일단은 방법론 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국민들이 안 가는 그 관광 명소를 과연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자지 소행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근 뭐요? 어려운 근 뭐요? 근 뭐뭐 소행? 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관광지라 하더라도 작은 명소라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기다 이야기를 입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나씩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우리 주변에서부터 가고 우리 대전 시민이 그 명소를 가고 또 대전 시민이 추천에 의해서 주변에 가고 대한민국 해외를 뻗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체부터도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자체부터도 명소하면 우리가 꼭 꽂아야 할 데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즐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가서 먼저 팔을 벌여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제가 산내 골룡골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대전 네네. 시민들 거의 잘 모르셨거든요. 모르시고 몰라요. 지금도 많이. 네, 몰라요. 대전이 일제 강점기 때하고 그다음 6.25 한국 전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 흔적과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근리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쌍굴다리 포탄 자국 유명하잖아요. 네. 대전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있죠. 네. 몰라요. 근데 지금 개인이 젓갈 창고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런 곳 안 가보셨죠? 네. 네, 많습니다. 대전에 굉장히 버려져 있는 곳들이 좀 그런 컨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시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만의 그 근현대사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명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군산이나 이런 쪽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소재이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런 싶어요.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그 관광객 유치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밑밥을 던져주고 밑밥을 던져주고 끌어오는 방법. 그게 뭐 의료 관광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 하나가 대사님들을 모셔서 뭐 퍼포먼스라든가 그걸 한다? 사실은 대사님들은 어렵죠. 엠버서도 예. 그 대사죠. 네. 큰 스님들이 예. 아니라. 그런 그런 분들은 좀 사실은 어렵고 지자체에서 그 하기는 플라이하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플라이. 그러니까 플라이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투어 뭐 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이저급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의 어떻게 매칭을 해서 그분들은 또 해외 가이드들하고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분들이 세팅한다. 일정을 세팅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밑밥, 떡밥을 좀 던져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장소라든가 명소를 지정해주고 팸투어 좀 해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외국 관광객들 가능하다. 일단 당일치기가 아니라 이제 체류형 관광지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고 가는 거. 네, 이제 구체적인 숙박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선포식이나 이런 과정에는 단순하게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이런 축제가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숙박을 할 것인가. 만약 대전 자체로 부족하다면 옆에 또 공주나 백제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뭐 1박은 백제 유적지를 돌아보는 식으로 이렇게 체류형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김동석 조성천의 모두 가게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 잘하셔갖고. 네, 두 번째로 나눌 얘기는 둔산 센트럴파크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바른미래당 그 남충희 전 대전시장 후보께서 항상 센트럴파크 이러셔가지고 빠다를 받으러. 네, 우리말로 하면은 중앙공원입니다. 둔산 중앙공원. 네, 센트럴파크. 이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쓸데없는 짓이다. 뭐 이거부터 아니다. 그 도심 속에 지금 공원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단 까야 되니까. 네, 저는 일단 둔산 센트럴파크는 이제 허태정 시장님이 이제 지방선거 때 내놓은 10대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둔산에서 한 뭐 20여 년 살아왔지만 과연 둔산 센트럴공원이 왜 필요한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듣보잡이라고 하는 제가 사실은 깨우뚱했거든요. 옛날에 파크 여관 많았잖아요. 저기 충무체육관 앞에 산수파크인가 뭐 이런 산수파크, 거 유명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온 이 생각인가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각조각 나 있는 그 공원들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뭐 뉴욕의 뭐 센트럴파크를 본따서 이름을 한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혹시 두 분 뉴욕 센트럴파크 아니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 가보시진 않고 런던 쪽은 가봤고요. 뉴욕은 작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가보신 분들이 아니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보신 분들은 일단 멋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엄청 다르죠. 이미지만 그런 거고. 네,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른 거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런 센트럴파크의 느낌, 감성이 살아나지 않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에 뭐 도심 속에 공원, 숲이 뭐 없다 이런 이야기,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전에 공원이 제법 있는 편 같거든요. 일단 서대전 시민공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이잖아요. 둔산동 지역에 뭐 샘머리도 있고 보라매도 있고 뭐 영진공원이 있고 그렇죠. 한밭수목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도 장태산 휴양림, 식장산, 보문산, 계족산, 뭐 월평공원 그렇게 휴식구간이 없어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아니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보라매 공원 그다음에 뭐 둔지미 공원 뭐 그 공원들을 도심에 있는 공원들을 연결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위적으로 연결해서 얼마만큼의 가성비, 투자 대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게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쉴 곳이 없어서 못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고 쉴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다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대전의 문제가 이제 동서격차 문제잖아요. 격차가 격차네. 구도심과 신도심의 네. 격차, 동서 간의 격차. 크게 보면 이제 유성구, 서구 이쪽이 좀 발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두 있고요. 분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구, 대덕구, 중구. 저 사는 곳, 네 아주 낙후된. 아직도 거기 사세요?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네, 이 부분 강조해야겠어. 네. 편집할 때 강조해야겠어. 아직도 거기 사세요? 아직도 거기 사세요? 아직도 거기 사세요? 대전 전체를 보면 이제 동서격차가 심해서요. 네. 이제 유성구, 서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대덕구, 중구, 동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둔산권을 보시면 대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중앙에 있거든요. 둔산이요. 그리고 둔산은 이미 뭐 사실 계획 도시처럼 체계적으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계획 도시죠. 네. 네. 과연 이미 상대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이런 도시를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이점을 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다른 지역 특히 개발이 덜 된 이쪽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단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니 공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뭐 동서 간의 차이를 논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대전에 나름대로의 도시공원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바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제대로 된 도시공원, 우리 근접할 수 있는 공원의 형태가 거의 다 뭐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수목이든 아니면 꾸며져 있는 그 모양새든 뭐 설치물이든 간에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포인트를 주어서 공원마다 예. 조형물이 조금씩 달라야 돼요. 그럼 아까 그렇죠, 조형물 필요 없다면서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공원의 특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공원의 기능이 일단은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니까 뭐 특성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2천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현재 대전시정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서 간의 격차, 그리고 대전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2천억의 사업비를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좀 그러니까 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대략 설명드리면은 샘머리 공원을 기점으로 이제 가로축이 갈마 근린공원부터 샘머리 공원까지 연결을 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이제 우성이 산에서부터 한밭수목원, 대전시청 거쳐서 보라매 공원까지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밭대로와 둔산대로가 중간에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둔산 센트럴파크 계획대로 하면 기존 둔산대로 한밭대로를 지하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녹지로 덮어야 되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뭐 국비가 들어와야 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뭐 제 판단에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 뭐 그거는 이제 대전시 행정력이고 그에 대한 행정력이고 일단은 그 공원을 그렇게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지향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향점이 무엇이길래 2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조변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결축이 이게 고가입니다. 고가. 지하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차로는 그냥 두는 거죠. 차로는 그냥 둔 상태에서 공원은 위로 올라가게 사람들 위로 걸어가는 오버브리지 형태로 해서 고가로 녹지대가 고가로 올라가는 거 형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예전에 그 육교 이렇게 공원 조성하듯이. 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차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니까 매연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게요. 네. 그리고 조성 비용도 뭐 조성천 변호사가 계시지만은 조성 비용도 문제지만은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 수변공원에 4대강 사업할 때요.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이제 써갖고 이제 수변 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금강에만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찾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로 전락해 버렸고, 근데 그 지금 흉물인 곳도 많지만은 이 지역 그 수변 공원 유지 비용만 한 해 1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게 과연 대전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 예결 특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청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니터만 좀 했는데 참석은 못 하셨고 한번 해보세요. 방청 가셔가지고. 아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현재 이제 그 위임받은 그 시민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좀 모니터해보고 듣고 비하인드를 들어보면은 그런 연구 용역 자체도 아직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홍보비라든가 뭐 그런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자꾸 막 먼저 선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의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공약을 추진할 거냐, 폐기할 거냐, 아니면 보완할 거냐에 대한 그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자체에서 일단 용역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이제 전문 집단한테 정말로 디테일한 용역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날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그러면 뭐 시민 포럼 이런 것들은 거쳐서 2020년 2월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2019년 대전시 예산이 5조 7,530억 원인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야구장도 지금 져야 되고요.
월평공원 지금 일무제에 따라서 이제 땅도 매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효불급하고 지금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생각부터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이야기하시는데 허태정 시장께서 하신 공약 중에 이제 미세먼지 그 저감 대책 관련해서 먼지 먹는 하마 플랜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올해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그런 공약부터 좀 착착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센트럴파크가 잘 조성되면은 미세먼지를 잘 먹겠다 뭐 그런 생각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좀 더 한번 서서히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이걸 추진하고 말고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착수보고회 하고 무슨 포럼을 하고 언제 하겠다 막 그런 거를 로드맵을 벌써 내세우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그 어떤 그 여러 그 민원 관련된 사람들과의 의견 개진이 먼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2018년 크리스마스 날 녹음을 합니다. 네, 구청장에서 떨어진 두 분과 함께한 모두각이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대전시 공무원들이 각 자리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장의 시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것이다. 인사가 한번 허태정 시장표 인사가 단행이 되면은 분명 달라진 대전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인사 단행이라고 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뭐 두 분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기대나 우려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저는 어쨌든 뭐 시정을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채널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고요. 또 물론 보도도 됐고요. 이번에 중요한 거는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조직에서의 조직이 맞는 인재를 조직이 맞는 인적 자원을 갖다가 잘 배치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조직 개편이었다는 거죠. 조직 개편이 된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가 채우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그 조직의 그 부서에 합당한 인물인가 능력을 발휘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갔는가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인사 개편은 있었지만은 사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거는 못 느끼겠다. 네,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별로 뭐 크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잘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일단 적재적소 배치인지가 약간 의문이 드는 인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 지켜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한 마디씩만 하시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우선 김동수 의원님께서 대전 방문회 마지막으로 까주십시오. 예. 너무 까면은 깐데 또 깐다고 너무 아프다고 할 텐데요. 2019년은 대전 방문회 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설정한 것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 구태연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좀 더 확고하고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더 귀담아 듣고 또 관광 전문가들 또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더 귀담아 들은 다음에 입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둔산 센트럴파크 마지막으로 한번 까주시죠. 네. 뭐 취지는 좋습니다. 뭐 단절된 대전 서구 둔산권 도시공원을 하나로 연결해서 녹지축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 공사 추진이 가능한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급조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공약용으로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내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 I'll be back.